개념원리 36쪽 항등식 설명할게요. 자, 등식에는 항등식과 방정식이 있어요.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이라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항등식은 무슨 뜻이냐면요.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해요. 자, 여기 얘가 있죠? 자, 요거와 마찬가지로 요것처럼 딱 좋은 얘네요. 자, x가 뭐 1이건, x가 2이건, x가 3이건, 뭐 마이너스 1이건, 뭐 3분의 1이건 요 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항등식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만 해볼까요? x가 1일 때 여기 1 집어넣으면 2의 제곱이 돼서 4는 1 더하기 2 더하기 1 하면 4 되죠? 자, 성립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식 같은 경우는 항등식이라고 하고요. 자, 방정식은요. 2x 플러스 5는 뭐 7이다. 이거 x 1이죠. x가 1일 때 성립을 하죠. x가 0일 때는 좌변과 우변이 달라서 성립을 하지 않아요. 특정한 값을 대입했을 때만 성립을 하는 등식을 이제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별거 없죠? 자, 어떤 것을 항등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은 자,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면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x 값에 관계없이 그리고 모든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 값에 대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성립하는 등식, 성립하는 등식, 성립하는 등식. 자, 항등식의 그 설명이 되게 부합하지 않나요? 지금 x가 아무거나 들어가면은 이제 아무거나 들어가도 이제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다면은 아, 항등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항등식의 성질 볼게요. 자, 요런 표현이 있다면은 a가 0이고 b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이런 1차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a가 0이고 b가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이유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x가 들어가도 성립을 한다는 거네요. 이 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a가 0이어야 a가 0이고 b가 0이어야 좌변 x가 아무 값이나 들어가도 좌변과 우변이 0이 되어서 이제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ax 플러스 b는 0이다 했을 때 a가 0이고 그럼 a 곱하기 x 더하기 0은 0이다 라는 게 되죠. 자, x가 1이어도 x가 2여도 항상 곱하면 0이 되고 0이니까 여기는 더해서 그럼 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하면은 a는 0이고 b는 0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줄에 있는 것을 보면은 항등식의 특징이 좌변과 우변이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a가 a'과 같고 b가 b'과 같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a와 a'이 같다. 뭐 b와 b'이 같다. 이러면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이 생긴 거니까 x에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도 이 등식이 성립할 수밖에 없어요. 자, 2번은 또 이제 1차식이었던 게 2차식으로 확장을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뭐 개수들이 다 0이고 여기는 개수끼리 같다.
1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2번도. 자, 항등식의 성질에 대한 예제를 풀면서 조금 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상수 ABC 값을 정하라고 하네요. 자, 아까 예제 1번은 요거랑 비교를 하면 돼요. 자, 좌변이 이럴 때 우변이 0이고, 그러면 여기도 개수가 0이고 개수가 0이고 개수가 0이어야 x의 이 항등식이 성립을 한다고 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0이어야 x에 아무 값이 들어가도 뭐 x가 1이 되든 뭐 2가 되든 이 곱해서 0이 돼서 결과가 0이 나오겠죠. 그래서 개수들이 다 0이어야 돼요. 그럼 a-1이 0이고 b 플러스 2가 0이고 3-c가 0이고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이고 c가 3인 게 돼요. 이럴 때는 좌변과 우변이 같게 돼서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기 2번에 두 번째 내용과 똑같아요. 자, 개수끼리 같다고 했죠. 이렇게 개수끼리 같다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제곱의 개수가 1이라서 b는 1이고 x의 개수가 0이라서 a는 0이 되고 상수항이 6이어서 c는 6이 돼요. 이렇게 된다면 좌변과 우변이 같기 때문에 이제 x에 대한 항등식이 되겠죠. 자, 4번 미정계수법. 미정계수법은 방금 여기 예제에서 했던 방법이 미정계수법인데요. 미정계수법이 별게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는 개수.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게 미정이라는 거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는 미정된 개수를 이제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해요. 여기서 개수비교법을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던 거거든요. 예제 2번은. 여기 좌변에는 여기 지금 x제곱의 개수가 1이어서 b가 1이라고 했던 거. 그리고 여기 좌변에 x의 개수가 그러니까 우변에 0이니까 a가 0이었던 거.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을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으니까는 좌변과 우변을 이제 비교하는 방법을 개수비교법이라고 하고요. 수치대입법은 항등식은 x가 어떤 값이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x를 넣어서 그래서 이게 성립을 하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개수비교법은 예제에서 여기서 해봤으니까는 여기 예제에서는 수치대입법으로 미정계수법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수치대입법이 x에 적당한 수를 대입을 해서 좌변과 우변이 같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좌변과 우변이 같냐 아니냐가 아니라 말을 잘못했다. 미안. 좌변과 우변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등식이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여기 수치대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우선 x가 2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왜 x가 2일 때를 생각을 해봤냐면요. 여기가 0이 되는 수를 한번 넣으면 되거든요. 자, 여기가 0일 때는 x가 2니까 x2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x2를 넣으면은 여기가 0이 되고 그럼 a가 사라지죠? 여기에 2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b가 돼요. 마이너스 b는 x가 2니까 2가 되네요. 그럼 b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x가 3일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냐면 여기가 0이 되는 애를 찾아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a 더하기 여기가 0이 돼서 여기는 0이고 이제 여기가 3이 되겠죠? 그래서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라면은 이제 이 식이 항등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개수비교법과 스치대입법은 이제 둘 다 사용을 해도 되는 문제가 풀리는데 어떤 게 쉬울지는 그때그때 다를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접해보도록 할게요.